G20 회의를 계기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개국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남아공에서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을 했고요.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 외교장관들과 연쇄회담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외교 좀 답보 상태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자 외교, 양자 외교 모두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G20 정상회의가 요즘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주요 국가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인데 조태열 외교장관이 2025년 제1차 G20 남아공 외교장관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G20 회원국의 외교장관 대표단뿐만 아니라 또 초청국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니까 한국 외교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G20의 주제가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 특히 지속 가능성은 계속해서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회의나 기구의 주제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서 7개국 양자회담도 조태열 장관 계획이 돼 있고요. 진행이 됐고요. 또 믹타 회의도 있습니다. G20 계기로 7개국 연쇄회담, 다자 외교 본격 재가동 연쇄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20일, 21일 진행됐던 남아공 G20 외교장관 회담이니까요. 여기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 또 권한대행 체제가 변함없다, 안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외교 정상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 확고하게 보였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ODA, 해외 원조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아공이긴 하지만 아프리카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 조태열 장관이 만난 국가들, 영국 그리고 EU 등 서방 국가들도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네덜란드와 우리는 또 반도체 동맹이 지금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종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과 논의할 거리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의의가 있었을 테고요. 외교장관, 조태열 외교장관은 EU, 영국, 또 네덜란드, 호주 등 7개국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EU 고위 대표는 한국, EU의 전략적인 파트너인과 동시에 방산 협력을 중시한다. 상당히 그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원전 방산의 경쟁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EU에서 상당히 우리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표현을 한 것이고요. EU 안보 방위 파트너십 이행 위한 지속적인 협의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장비 회사인 ASML이 바로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이건 정말 이 장비를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 수 없다.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해서는 제재까지 걸어놓은 바로 그 회사가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우리와는 반도체 동맹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교산업 2+2 장관회의가 개최가 됐고요. 한국과 스페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또 스페인 정서에 대해서 상당히 또 호감이 많습니다. 수교 75주년 경제 공동위가 구축이 돼서 재상공 공동 진출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다는 것. 이런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스페인이 또 유럽에서의 또 위치가 있거든요. 또 우크라 종전 협상에 대한 동향, 미국 신행정부의 대미 관계 등 관련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요. 남아공, 알제리 등 경제 협력, 현지 진출에 대한 기업의 애로 지원을 또 당부하는 자리도 가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 국가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 상황들을 좀 이해시키고 우리가 얻어낼 것은 얻어낸 그런 아주 기묘한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G20 외교장관 회의장의 좌석 배치가 일반적으로 알파벳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표기가 될 때 바로 옆자리가 러시아가 되는데 이번에 그 경우에 해당이 됐고 해서 바로 조태열 외교장관 옆에 라브로프 장관이 앉았는데 러북 간의 군사협력, 특히 이제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들으라는 듯이 표명을 했어요. 그렇죠. 이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라브로프 외무장관 옆에 있는 조태열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신스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우 전쟁 이 협상을 마치고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남아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교장관이 유럽, 아프리카 국가 외교장관들과 연쇄회담을 가지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 방금 전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서 유감을 이런 공공의 장소에서 조 장관이 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다. 러브 군사협력으로 인해서 더 장기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침략 전쟁을 지원했다. 미사일, 포탄, 11,000명의 전투병력을 제공했다. 이건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신속한 종전, 불법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바로 옆에서 이렇게 그냥 쏟아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또 거기다 대고 뭐 격앙돼서 반발할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우리 메시지가 전달됐다라는 점, 이 부분이 다른 국가들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목소리가 들리든 아니든 이게 다 또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유감 표명을 한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G20에서 이 외교장관들이 만난 김에 또 열린 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믹타 외교장관 회의인데 이건 이제 멕시코, 인도네시아, 우리, 튀르키예, 그다음에 호주가 회원국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1년 동안 의장국을 수임하게 됐는데 통상 현안들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좀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 믹타가 참 중요한 것이 국가의 이제 이 이니시얼을 따서 이제 믹타라고 표현이 된 건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이 국가들이 포진해 있는 대륙에서 나름 목소리를 내는 예. 국가예요. 그러면서 자원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목소리 힘을 낼 수 있는 국가들인데 여러분들 보시죠. 믹타니까 멕시코, I, 인도네시아, K, 코리아, T, 튀르키예, 그다음에 A,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이 보면 범지역적 협의체인데 2013년 9월 제68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출범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12년의 시간이 흘렀죠. 근데 이 국가들이 상당히 또 목소리를 낼 만한 위치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믹타 회원국들과 최근 국제 정세에 관련 믹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인구도 꽤 되는 국가들입니다. 한국이 뭐 호주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25년 믹타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중점 의제를 소개했습니다. 자, 평화 구축이죠. 그다음에 청년 역량,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교류를 하면서 평화 구축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들 국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튀르키예는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강국이지 않습니까? 또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는 것을 가속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자원과 관련된 확보, 호주, 중요한 나라들이 인도네시아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큰 보탬이 될 수 있는데 북한은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 원칙을 공동 커뮤니케를 채택하겠다. 심지어는 이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북한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의 도발 중단,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데도 이들 4개 국가들의 힘까지 우리가 업어서 갈 수 있다. 상당히 우리로서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